아직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그런 상태더라고요. 그래서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교통면에 그 정도로 많으셨고요. 아울러서 우리가 자율점검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저희들이 작년 말을 기준해서 올해 4월 달에 그 학원에 대한 그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를 좀 점검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 좀 그 자율점검을 해본 결과 아직도 지금은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전체 학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좀 그 점검을 해서 뭐 잘못된 부분에서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뒤로 좀 미루고 올해는 대도시에 있는 그 대규모 학원 중심으로 좀 점검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고 학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를 점검을 안 한다니까 소홀히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아울러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조항별로 학원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할지 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학원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부모님 이름, 연락처 이런 여러 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하시면 안 되도록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아울러서 이제는 그 개인정보는 전 개인에 관한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.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인정보를 이제 처음에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기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요. 학원에서 보니까 주로 등록 원서 그러니까 종이상의 등록 원서를 받으신 오프라인으로 받으신 부분,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회원 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개가 나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수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학원법 시행 규칙인가 거기에 보면은 수강생 대장이라고 있더라고요. 근데 수강생 대장에는 이름, 그다음에 전화번호, 주소, 그다음에 입원일, 퇴원일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만 학원에서 필요한 수강 대장용으로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실 때는 동의를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해를 많이들 쓰시고 있더라고요. 홍보로 활용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좀 찜찜하시면은 동의를 받으시는 게 좀 어떤 나중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좀 학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실 겁니다. 동의를 받으려면은 목적이라든가 항목, 기간, 이 거부권이 포함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을 좀 받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별도의 동의서를 가지고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원서상에다가 이 4가지 항목을 넣어가지고 원서를 좀 수정 편집해서 받으셔도 됩니다. 원서를 수정 편집해서 쓰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. 이 동의서는 학원 총연합회 학원 자율점검 게시물에 가시면 일반 동의서하고 홍보나 마케팅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동의서 2가지 샘플이 올라가 있어요. 그 샘플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 원장님들 학원 사정에 맞게끔 수정해 편집해서 쓰셔도 되지만 다만 이 4가지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왜 우리 학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보통 학원에서는 학생들 지도라든가 수강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좀 쓰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항목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수집하시는 게 이름, 전화번호, 생년월일 정도, 그다음 주소도 좀 수집하시는 것 같고요. 그다음 기간은 학원생이 우리 학원에 등록하는 기간.
그래서 퇴원 후에 한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파기를 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, 이 거부권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, 이 거부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떠한 그 불이익을 받으니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에 뭐 추가적인 어떤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, 거부했을 때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동의는 이제 이 부분 동의가 또 또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좀 있는, 그렇게 받으시는 학원도 꽤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필수 항목은 반드시 하고 무조건 동의를 받게끔 하고, 구분해서 할 때는 선택적으로 받을 때는 좀 필수 항목하고 좀 구분해서 이렇게 받으시거나,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용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학생이나 수강생이 두고 와가지고 이제 학원에 다니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운영을,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하시고 잘 운영하시면 됩니다. 유출이 안 되게끔 운영해 주시면 되고요. 운영 과정에 위탁이라든가 삼자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.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스템 같은 경우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회사한테 유지보수를 유상으로 맡겨낸다, 이런 게 해당될 거고, 삼자 제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3자한테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 정보에 대한 권한을, 관리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, 그 3자 제공에 관해서는 제가 좀 케이스를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. 학원에 대해서는. 쉽게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, 대학에서 대학생들, 남학생들의 정보를 다 매월 4월달인가 병무청으로 넘깁니다.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 3자 제공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잘 관리하다가 학생이 이제 이렇게 그 학원을 그만뒀을 때, 여기 6개월이나 1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, 6개월, 1년은 절대적인 기간은 아닙니다. 그거는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 될 수도 있고, 이거 법에서는 몇 년으로 이렇게 정의된 게, 기간은 정의된 게 없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기를 하시면 되는데, 그 수강생 대상은 3년, 교습비 영수증 5년. 요거는 그 학원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. 교육부에서 좀 관리하는 법인데 거기에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는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 파기, 즉시 파기해야 된다, 이런 명시가 있고 구체적으로 기간은 안 정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들께서 좀 그 학원 운영에 필요하신 만큼 설정해놓고 파기를 해주시면 되는데, 다만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능한 개인정보를 빨리 파기하는 걸 원해요.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기간을 설정해놓고 파기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대응을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더 낫습니다.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이렇다고 말씀드리고요. 다음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1조서부터 한 75조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은 이 왼쪽의 부분이 이제 법조항 부분에 있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주요 내용하고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설명드리고, 그 다음에 마yan 오른쪽에 있는 과태료라고 했는데, 이것이 이 법 조항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금액이 얼마 되는지, 그러니까 1회라고 했습니다. 첫 번째 위반했을 때만 제가 명시했습니다. 그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. 그런데 첫 번째는 100만 원, 두 번째는 200만 원, 세 번째 위반할 때는 500만 원,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총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. 이 학원에 대해서, 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운영하시고 있는 그 개인정보 현황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. 그래야만이 어디서 어떤 정보가 어느 곳에서 누가 운영하는지 파악되시, 그것이 잘 관리가 되는지 좀 쉽게 감독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은 최소한 막고, 그 다음에 적법하게 수집해서 좀 안전하게 관리하고, 그다음 나중에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.
그다음에 여기 그 학원부 내부 관리 계획이라고 있는데요. 학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주셔야 돼요. 이건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이것이 수립이 안 됐을 경우에 다만 5인 미만의 소규모 학원은 제외입니다. 그랬을 경우에 이제 5인 미만의 학원은 그걸 안 하셔도 되고 대규모 학원에서는 요거 문이 없으면 이것도 과태료가 상당히 커요. 거기에는 뭐 우리 학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피드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뭐 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누구고 이런 것을 명시하셔는 그 서류로서 계획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15주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하셔야 될 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받으셨을 경우는 첫 해 위반만 해도 여기 1,0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. 그 학원에서 학원 그 수강생 명부만을 작성하기 위해서만 수집한다 그때는 동의를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. 그럴 때 이 네 가지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동의하는 방법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써도 되지만 그 원서상에 그것을 좀 포함해서 그 동의를 받으셔도 좀 편리하시기에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제3자한테 동의를 해주던가 특히 이제 요 재화나 서비스 목적이라는 홍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정보를 홍보를 활용해서 그 동의를 받을 때 또는 그 필수 항목하고 선택 항목을 분리할 때 이런 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홍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좀 꽤 있었어요. 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학부모님이 얘기가 이제 중학교 1학기 때 조금 다녔던 학원인데 자기네가 애가 뭐 이렇게 뭐 특목고라든지 좋은데 학원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한테는 이런 방법이 없이 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벽에다 현수막을 걸어놓은 케이스도 있고 뭐 그냥 학원 홍보용 안내물에다가 거기다 이제 어떤 이름을 명시하는 거 있고 정말 뭐 이름 습자까지 다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얼마 전까지 말해도 이름 습자까지 다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이런 거 때문에 좀 민원이 좀 꽤 있었고요. 그다음에 홍보는 그 정도 케이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위탁하고 위탁은 아니고 요 맨 밑에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대규모 학원에서 여러 부서에서 한 항목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하나에 해당될 겁니다. 한 항목에 대한 그 규정된 과태료